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토론 갑론을 박 김종태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남 교육의 수장을 뽑는 전라남도 교육감 선거가 함께 치러지는데요. MBC 토론 갑론을 박 6.13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듣는다에서는 앞으로 3주 동안 전라남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3명을 차례로 만나 향후 전남 교육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정책과 비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순서는 사전에 후보자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오인성 후보 모셨습니다. 함께 질의를 도와주실 패널 소개합니다. 김선미 순천대학교 사범대학교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은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하게 드리고 대담 방식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간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주어진 시간이 지나면 사회자가 제지를 하고 답변이 계속되면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와 답변에 앞서 우선 오인성 후보의 공약을 듣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3분입니다.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전남교육감 예비후보 오인성입니다. 동양의 나폴리로 불리고 있는 여수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던 여수가 해양 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광양의 포스코가 그렇고 순천의 정원 박람회를 통해서 널리 알려지게 된 도시들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갈 전남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전남의 미래는 전남의 학생들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출발점이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남 교육감은 전남의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그 위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 교육 행정을 두루 경험한 저 예비후보 오인성이 살아있는 교육, 의미 있는 학교를 만들어서 우리의 학생들을 미래 인재로 길러내겠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교육 정책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살아있는 교육입니다. 창의성 신장을 위해 교육과정과 수업 컨텐츠를 개발하는 융합교육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학습 목표와 내용, 방법까지를 개별화하는 개인 맞춤형 교육을 하겠습니다. 셋째, 사회 공동체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배려와 나눔의 인성교육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전남의 자연, 문화, 산업을 연관시키는 전남형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미 있는 학교입니다. 첫째,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과 교직원들을 위해 통합치유센터를 만들겠습니다. 학교 내 미세먼지를 줄이고 학교 보안관을 증원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지자체와 협력하여 방과 후 학교를 다양화하고 지역 육아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돌봄 교실을 확대하겠으며 학교 공모 사업을 폐지하여 학생들 그리고 교직원의 업무를 경감함으로써 신바람 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참여와 자치의 실현입니다. 장애인 단체, 다문화 지원단체, 사립학교 대표 등 도민과 함께하는 교육정책협의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 공동체 토론 문화를 형성하여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교직원 남녀 비율에 따른 승진, 다산 청백리 학교 운영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교직 풍토를 만들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그 전남교육 정책에 관한 질문으로 3주간 모실 모든 후보에게 공통으로 드리겠습니다. 각 문안당 2분 이내로 답변해 주십시오. 첫 질문은 김선미 교수님이 드리겠습니다. 오인성 예비후보께서 만약에 교육감으로 당선되신다면 전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또 재임 기간 동안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의 소규모화라고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초중학생 단계까지는 국가가 경제적 논리로 따지기보다 의무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중학생 단계까지는 학생들의 발달 단계상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집 가까운 학교를 다니는 것이 학생들의 정서 발달과 그리고 학습 안정에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성의 진원학교나 강진의 옴천학교처럼 그 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보고 찾아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학교들에 대해서 지자체와 협력해서 정주 여건을 강화하고 그리고 그 특색 있는 학교를 운영해서 찾아오는 학생들이 있는 학교는 행재정적 지원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해서 특별한 경비를 지원하고 그리고 학부모들이 이주해 왔을 때에는 지자체에 특별하게 협력해서 그 학부모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러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학교를 살리는 것과 함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학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다음 질문 이어주시죠. 교육의 지방자치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남교육청이 앞으로 어떻게 교육 혁신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지가 전남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전남의 특성을 살리면서 지역 교육을 변화시킬 어떤 방안이 있을지 전남 교육의 모델로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정책으로 무엇을 구상하고 계신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분권화와 지방 자치에 대응하는 교육으로 저는 전남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전남형 교육은 우리 도의 자연과 문화, 산업을 교육과 연계시키는 교육입니다. 특히 전남형 교육은 우리 도의 산업체를 연계해서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여수 석유화학고, 광양, 항만 물류고 같은 산업 수요 맞춤형 학교를 활성화하고 여수의 그 자연 환경을 이용한 해양 레저라든가 그다음에 그 해양 관광 등을 이용해서 해양 관광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해양 관광 사관 학교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목포에 근대 문화 역사 자원을 활용한 교육 특구, 역사 교육 문화 특구를 추진하고 거기에 역사 교육 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특성화 학과를 만들겠습니다. 나주에는 한전과 에너지밸리를 활용해서 에너지 교육 특구를 신청하고 에너지 교육 고등학교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처럼 지역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학교에서 공급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학생들의 취업률이 높아질 것이며 지역 산업체는 필요한 인력을 공급받아서 교육과 산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전남형 교육을 추구하고 분명히 이루어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미 교수님, 다음 질문 또 이어주시죠. 네, 사교육 부담으로 인해서 학부모들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또한 교육 불평등으로 기회가 공정하게 제공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별, 계층별 교육 기회의 불균형 문제에 대해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어떤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계층별 교육 불균형의 문제는 결국 소득의 격차에서 비롯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비춰봤을 때 우리 도의 경제력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넉넉하지 않은 학부모들의 주머니를 우리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교육비가 투자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결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정 부분 학부모들이 사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학교가 나서야 하고 거기에
지자체가 힘을 합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방과 후 학교의 여러 과목들을 학생 수요에 맞춰서 보다 다양화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지자체와 협력해서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이제 이러한 형태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있는데 전일 학교 시스템입니다. 독일형 모델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정규 교육 과정은 학교에서 받고 오후 시간에는 그 전일제 학교로 옮겨서 학생들이 필요한 그 특별한 교육, 즉 방과 후 과목이라든가 또 학생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해서 우리 학생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 학부모들이 육아 부담이나 사교육부 부담을 덜고 안심하고 학교에 학생들을 맡길 수 있으며 그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은 좋은 교육을 받게 되어 계층 사다리를 뛰어넘는 그런 교육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교육 기회의 불균형 문제 오인성 후보 답변하셨습니다. 저희는 지금 여수 MBC 토론 갑론을박 6.13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듣는다 오인성 교육감 후보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서민 교수님, 다음 또 질문 이어주시죠. 네.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해서 학교 현장에서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융합교육,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교육, 디지털 교과서, 가상현실의 교육적 활용 등 교육 현장에 엄청난 변화가 밀려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식과 학교 제도적인 면에서 급속한 미래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은 부족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미래형 교육 변화 요구에 전남교육은 어떻게 대비하게 될지 후보자께서 어떤 구상과 대비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전남교육의 미래 변화에 대한 구상과 대비책을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에 대한 오인성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모든 교육은 다가올 시대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계는 지금 협동과 융합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시대에 들어서고 있는데 우리 교육은 여전히 폐쇄적이고 분과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의 직업이 달라진다고 한다면 그 미래 사회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의 교육 내용 역시 거기에 알맞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미래 사회의 특징이 협력과 융합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교육이 지금의 분과적이고 분절적인 데서 벗어나서 지식의 관계성을 파악하는 융합교육으로 바뀌어야만이 우리 학생들이 미래 먹거리를 찾아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융합교육이란 거는 이런 겁니다. 지식의 관계성을 파악하는 교육으로서 일기예보를 하더라도 오늘 날씨가 비가 온다, 눈이 온다, 혹은 기온이 몇 도다 이런 형태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이 오늘의 날씨 혹은 올 겨울의 날씨가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이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그 경제적인 영향을 미침이 우리 학부모들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하나의 날씨가 많은 지식들이 연관돼 있고 그 연관되어 있는 지식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그 학생의 창의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합교육입니다. 이러한 창의성을 길러내는 융합교육을 위해서 전남 융합교육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남 교육 정책에 관한 질문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서민 교수님, 다음 또 질문 이어주시죠. 네. 지방 분권 차원에서 초중등 교육의 권한을 도교육청과 학교로 이양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인데요.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과 학교가 협력하여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준비할 계획이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지방 분권 시대에서 지역사회 교육 인프라와의 협조 또 활용 방안에 대한 오인성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그 도민과 함께하는 교육정책협의회를 만들어서 교육에 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게 하시고 도민 발의제를 통해서
교육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지방 분권 시대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교육청이 가지고 있던 여러 권한을 학교로 이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학교로 권한이 이양된다는 것은 다른 뜻으로 표현을 하면은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실제로 운영하는 주체가 지금처럼 중앙 집권형에서 벗어나 가지고 학교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권한이 학교로 이양됐을 때 학교에서는 지역 공동체하고 보다 원활한 교육 활동을 펼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학교 중심의 교육,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 또는 마을이 중심이 되는 교육, 이러한 3단계의 교육 형태를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필요한 부분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의 교육 공동체들이 교육을 보다 잘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서 말 그대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교육 시스템을 제대로 이루어내는 것이 지방 분권 시대에 맞는 교육 형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오인성 후보는 그러한 일을 꼭 해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후보자의 교육 철학과 교육관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 사회의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수장으로서의 교육감의 위치는 그 사회의 교육의 지향점에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공교육의 목적과 공교육의 역할에 대한 후보자의 교육 철학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역시 2분입니다. 우리나라 교육 이념은 홍익인간에 있습니다.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교육 목적은 민주 시민을 기르는 것에 있고 개인의 자아 발달과 직업 진로 역량을 길러내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학생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모든 판단을 학생의 입장에서 하고 또 살아있는 교육, 의미 있는 학교를 구현해서 우리 학생들이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으로 자랄 수 있게 되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항상 학생 입장에서 판단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교육의 본질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즉 전혀 외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서 정책을 결정한다거나 또 이런저런 사정을 감안하면서 학생이 뒷전을 밀리는 그런 교육 정책 판단이 아니고 정말 이 정책이 학생들에게 유익한 것인가 그리고 필요한 것인가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고 살아있는 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이 살아있는 교육, 즉 창의성을 길러서 미래 먹거리를 찾아내는 이러한 능력을 기르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 학생들이 미래를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같이 어울려 사는 사회에서 배려와 나눔을 몸에 익혔을 때 우리 사회가 보다 맑고 아름답게 형성되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언제나 학생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또 미래 먹거리를 찾아내는 창의성을 기르면서 어울려 사는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데 힘쓰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공교육의 수장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과 후보자 스스로 부족하다 생각되는 점은 있으십니까? 밝혀주시죠. 리더십에 대해서 저는 공정하고 청렴한 리더십이 가장 기본이 되고 그 위에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제가 제 스스로를 돌아다 봤을 때 공정하고 청렴한가에 대해서 나는 언제나 공정하고 청렴하다라고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공정과 청렴에 대한 사람마다의 기준이 다르고 또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합치하는 그러한 공정성과 책임감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은 제가 부족하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함이나 청렴함 또는 그 책임감에 대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제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정의로운 가치를 늘 마음에 새기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저를 다독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저의 부족함을 스스로 아는 이러한 제 마음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청렴과 공정성 그리고 책임감의 부족한 면을 그래도 메꿔 나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이러한 정의로운 가치가 제 몸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아가겠습니다. 네, 후보자가 당선된다면 재임 기간 동안 꼭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싶은 정책 우선순위대로 3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정책 발표에서 말씀드렸던 영역을 3가지로 우선 정리한다면 이런 겁니다. 먼저 창의성 신장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미래 먹거리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내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사회에 필요한 배려와 나눔의 인성을 갖추도록 교육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 사회가 맑고 아름답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전남형 교육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우리 전남이 가지고 있는 자연과 문화, 산업을 우리 교육과 연계시켜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전남에서 나고 자라서 제대로 교육을 받고 그래서 미래의 인재로 자라날 수 있어야 하고 또 우리 학생들이 우리 지역의 산업체 발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지역이 살고 우리 학생들이 살 수 있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무엇보다도 먼저 창의성을 기르고 바른 인성을 갖추며 거기에 전남형 인재로 길러내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여수 MBC 갑론을박 대담 토론회 6.13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듣는다 5인성 교육감 후보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진행 중인 정책과 일반적으로 많이들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한 의견 듣겠습니다. 김선민 교수님 질문해 주시죠. 네. 자유학기제가 자유학년제로 확대 시행되면서 많은 환영의 목소리와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아직 미비한 인프라 구축과 도농 격차 등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유학년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유학년제 시행과 관련한 오인성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역시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안의 임자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했던 학부모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의 자녀가 다니고 있는데 중학교는 다른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이유를 여쭈었더니 그분 말씀이 자유학년제가 걱정이 돼서 그렇다. 우리 아이가 이제 중학교에 가면은 그 진로 체험을 위해서 이렇게 도시로 육지로 나가게 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다 보내기 때문에 실제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자유학년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내 아이가 육지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이렇게 답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임자에는 초등학교도 있고 중고통합학교가 같이 있습니다. 그런다 하면 방과 후 학교나 또는 돌봄교실에서 운영되는 여러 인적 자원들을 자유학기제와 연동을 시켜서 이 진로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면은 보다 좋은 그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즉 그 말은 달리 바꾸어 말하면은 그 지역에 있는 인적 인프라를 활용해서 혹은 산업과 문화 인프라를 활용해서 자유학기제가 생각하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게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낸다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 고장에 맞는 자유학기제 운영 형태가 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자유학기제도
전남형으로 새롭게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말씀 들었습니다. 김선미 교수님, 다음 또 질문 이어주시죠. 네,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의 주요 과제 중에 하나인 고교 학점제가 올해부터 전국 100개 학교에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는 2022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인데요. 필요 과목을 학생들이 선택해서 기준 학점을 채우기만 하면 졸업을 인정하는 고교 학점제입니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려면 여러 가지 고등학교 운영의 제도적인 차원의 변화와 보완 장치가 함께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전남교육에서는 어떻게 대비하실 생각이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교 학점제 시행과 관련한 오인성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고교 학점제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나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고등학생들도 대학생처럼 원하는 학교에 가서 원하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게 하고 일정 학점이 되면 졸업할 수 있게 한다는 그 취지는 참으로 좋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우리 도에 대입해 보면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체험학습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한 문제라든가 자유학년제와 같은 것들은 우리 도의 환경을 이용을 해서 거기에 맞게 본래의 목적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해내면 그것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될 수 있지만 고교 학점제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 도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지리적으로 우선 멀리들 떨어져 있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이 희망하는 모든 과목을 수강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학과목이 개설되어 있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그 실정에서 이러한 취지의 그 고교 학점제를 시행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성공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고교 학점제가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데 이 로드맵대로 뭐 2020년까지 시행하는 것보다는 보다 국민적 공감대를 더 폭넓게 형성을 하고 그리고 정말 고교 학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든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자유학기제나 체험 인프라 구축 문제하고는 달리 저는 관점이 이거는 다름의 문제가 아니고 분명히 지금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선미 교수님 또 다음 질문 이어주시죠. 교장 공모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교장 공모제 시행에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장 공모제 시행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장 공모제 시행과 관련한 오인성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교장 공모제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찬성합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교장 공모제 형태들을 보면은요, 의욕이 넘치는 교장 선생님들께서 학교 경영 계획을 미리 제대로 세우셔가지고 참으로 열정적으로 교육해서 우리 학생들이 보다 좋은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을 많이 듣고 있고 또 직접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교장 공모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 교장 공모제가 또 드러내는 몇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학교 간의 응모자 수 편차가 크다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선정 과정에서 이런저런 잡음이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개방형 그 공모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논란의 찬반을 떠나서 각각 나름의 이유가 있고 그것이 타당하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 개방형 공모제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통해서 보다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장 공모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잘 운영돼서 우리 학생들이 보다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한다는 그 취지가 그리고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장 공모제 시행과 관련한 오인성 후보의 답변 들었습니다. 김선민 교수님, 또 다음 질문 이어주시죠. 네,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해달라는 일부 요구가 있는데요. 문제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의 것입니다. 후보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재원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 재원의 문제는 정부나 지자체의 협조가 없이는 뭐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먹는 이 먹거리에 대한 지원은 지자체에서 해주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교육청이 부담하는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급식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 지역은 학교 간의 거리가 멀고 학생 수가 소수이다 보니까 이 식자재 공급받는 것도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그러한 소규모 학교들이 또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게 각 지역이 연합해서 식자재를 공급받고 또 운영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보다 폭넓게 시행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고등학교는 아마 더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규모 학교들이 그나마 초중학교는 그래도 가깝게 있는데 고등학교는 이게 한 군데씩 이렇게 시군에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는 것과 함께 이 급식자재 문제 또 그것을 운영하는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깊이 생각하고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성민 교수님 또 질문해 주시죠. 네, 교원 수급의 불균형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특히 문제시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남 교육의 교원 수급의 불균형 문제 오인성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답변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우리 도의 교원 수급이 불균형하다는 것은 학생 교육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대개의 그 부분을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 도의 생활 환경이 열악해서 그렇다라고들 많이 진단들을 하시는데 전 좀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생활 환경이 전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면 초중등 교사 수급 문제가 똑같이 부족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중등교사는 그렇지 않고 초등교사 수급이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그거는 바로 교사 양성 체제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중등교사의 경우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많은 교사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초등교사는 교대를 통해서 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우리 도와 같은 생활 환경의 지역에서는 교사 수급 부족 현상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남에서의 지역별 모집을 확대하면서 우리 도의 생활 환경을 또 좋아하는 타 지역의 유능한 선생님들이 오실 수 있게 적극 홍보를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것은 초등교사의 양성 체계를 보다 다원화해서 이 초등교사들이 부족하지 않게 배출을 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런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교수님 또 다른 질문 해주시죠. 네. 학생들을 위한 잡월드를 만들기 위해 지자체와 IT 업체, 관계기관 등이 함께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제공하게 될 것인데요. 잡월드는 학생들의 체험 활동과 학습의 공간이기 때문에 학부모와 교사들의 의견 그리고 요구가 시설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이 잡월드가 이제 곧 개설이 돼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게 될 텐데요. 여기에 지금 학생과 학부모 또 교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냐면은 운영 후 주체와 그거를 주로 사용하는 주체가 다른 데서 오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운영 후 주체인 지자체, 순천시하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한 정밀한 협약을 맺어서 우리 학생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전문 진단 기관의 그 진단을 통해서 정말 이게 본래의 진로 체험에 맞으려면 어떠한 운영 형태를 띄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들을 받고, 거기에 나아가서 학부모와 교직원들의 의견들을 함께 모아서 이 통합된 운영 시스템이 이루어지는, 그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볼드가 본래의 목적에 맞으려면 운영 주체만의 생각으로 가는 것보다는 정작 그 수요의 주체인 우리 학생들의, 그리고 학부모의, 나아가서는 선생님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그 MOU 체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김선미 교수님, 자, 마지막 질문 해주시죠. 우리 아이들을 위한 학교 생활의 안전 문제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텐데요. 현재 학교의 안전 문제를 진단할 때 무엇이 시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이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교의 안전 문제 진단에 대한 오인성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답변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학생 안전 문제에 관한 거는 사람에 관계되는 것이 있고, 또 시설, 그리고 인식의 문제가 함께 한다라고 봅니다. 사람에 관한 문제는 최근에 서울 방배초 인질 사건에서 보듯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위험 요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현재 우리가 학교를 드나들 때 매뉴얼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서요. 학교를 드나들 때 우리 학부모들부터 먼저 내가 이 매뉴얼을 지키는 것이, 즉 신상 기록을 하고 방문 목적을 기재하는 것이 내 아이의 안전을 지키는 문제다, 이러한 인식으로 해서 그 매뉴얼을 같이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학교 보안관을 좀 증원을 해서 우리 학생들을 또 외부의 그 위협으로부터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의 문제입니다. 시설 안전 진단이 지금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다 정밀하고 또 지금까지 없는 시설에 관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미세먼지 같은 것들입니다. 미세먼지가 지금 기존의 학교에서는 자연 환기로 방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 학교들에 대해서 인공 환기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설비를 해 나가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 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식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평소에 그 안전 대비 훈련을 충실하게 해서 내 주변에서 언제든지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대비해 나가는 그러한 그러한 교육을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상 하지 못한 말씀 있으시면 2분 이내로 정리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2분입니다. 제가 이 교육과 교육 행정을 두루 경험을 하면서 우리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이 전남 교육에 무엇을 바라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는 제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고, 또한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를 위해서 어떠한 덕목과 또 능력을 지녀야 하는지를 이루어내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창의성과 도덕성 또는 인성입니다. 이 창의성과 인성을 기르기 위해서 저는 언제나 학생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살아있는 교육, 의미 있는 학교를 이루어내겠습니다. 우리의 미래, 곧 전남의 미래는 교육이 좌우한다라고 봅니다. 이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 전남의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우리의 교육도 전남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그리고 문화 또 하나 산업을 연관시켜서 그 산업과 교육, 다시 말해서 지역과 교육이 함께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이루어낸다 그러면은 우리 전남이 보다 발전하고 그래서 살기 좋은 고장이 될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전남형 교육 그리고 창의성과 인성을 기르는 교육, 여기에 학부모님들께서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 하셔서 저 전남교육감 예비후보 오인성이 뜻을 펼치고 제 뜻을 펼치는 것이 우리 전남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수 MBC 토론 갑론을 봐 6.13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듣는다. 오늘은 전라남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오인성 후보의 공약과 정책 실행 방안을 들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전라남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장석웅 후보의 공약과 비전을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MBC 토론 갑론을 봐 오늘 순서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